손기정, 황영조, 이봉주, 그리고 이 뒤를 이을 마라톤 선수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누군가 한 명을 쉽사리 떠올리기 힘든 질문이 돼버린 상황. 남자 마라톤은 48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승자를 배출하기도 했던 우리나라 마라톤계.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10번째로 들어갈 라커룸 한국 마라톤 팀입니다.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엘리트 선수 1위가 2시간 20분대 기록이고 엘리트가 아닌 일반 선수의 기록이 2시간 2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8분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하는 점인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 엘리트 마라톤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리올림픽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이번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8분 10초 이내에 들어온 기록을 가져야만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최근에 2시간 10분대를 기록하는 것이 드물 정도로 굉장히 마라톤 기록이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이봉주 선수가 지난 2001년도죠 보스턴 마라톤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이후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조, 이봉주 이후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세계 기록 같은 경우도 이제 곧 2시간의 벽도 깰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아프리카 선수들이 과거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마라톤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중장거리를 넘어서 이제 최장거리인 마라톤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 마라톤화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맞춤 신발도 많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100m가 단축되는 속도보다 마라톤 기록이 단축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마라톤이 정말 힘든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힘든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코오롱 구간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영조, 이봉주를 배출한 대회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마라톤의 산실이었는데 점점 참가팀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천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예전에 그 자메이카 육상 코치가 100m를 대한민국 선수들 지도하다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 자메이카는 생존을 위해서 달리는데 한국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일본 역시 마라톤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요. 여자 마라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세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케냐라든지 이런 아프리카세에 빌려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이번 마라톤 기준 기록 2시간 8분 10초 이내를 기록한 선수가 역대로 따지면 68명이 있고요. 2024년도에 2시간 8분 10초 이내를 달성한 선수가 10명이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대회 중에 하나가 매년 연초에 하는 역전 경주 마라톤 대회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것이 시청률도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요. 마치 여름에甲子園야구 대회가 있다면 겨울에는 역전 경주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역전 경주를 통해서 내가 뭔가 고등학교 시절을 빛내보겠다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성 중에 하나가 가와우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공무원 마라토너입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실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마라톤 선수를 했거든요. 이 선수가요, 보스턴 마라톤에서 2018년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봉주 선수 이후 17년 만에 아시아 선수로는 보스턴 마라톤을 석권한 선수인데, 이른바 별종 선수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 것이 일본 마라톤이고, 단순히 마라톤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마라톤 자체를 즐기는 문화 때문에 힘든 마라톤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 황금기는 손기정, 남승용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던 그 시절이 최대 황금기였고요. 당시 마라톤은 그거였습니다. 단순히 올림픽 스포츠 한 종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동아일보의 이른바 일장기 말살 사건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947년도에는 이 서윤복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대한민국 하면 마라톤이란 공식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침체기
위기를 겪던 한국 마라톤은 황영조, 이봉주 선수의 등장과 함께 90년대 초반부터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됐습니다. 특히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가 92년도에도 그랬고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때에도 그랬고 일본 선수들을 물리치면서 금메달을 따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스포츠 이상의 감동,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96년도에 또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이렇게 빛나는 전통을 가진 한국 마라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소년 중에 마라톤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마라톤의 성적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 20대 이후에 마라톤을 취미로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마라톤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엘리트로 가기엔 좀 늦은 측면이 있다. 10대에는 적어도 마라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라톤 하는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뛰어난 선수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건 젊은 선수들 가운데 마라톤에 미치는 사람이 나올 경우, 그런 세대가 등장할 경우 또 뭔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기정, 황영주의 DNA를 가진 민족이다 라는 점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 세계적인 선수가 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정말 가져봅니다.